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는 지난 16일 제20기 출범식과 평화통일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제20기 민주평통 활동 목표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입니다. 관련 소식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둘루스 소재 소네스타 호텔,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애틀랜타 협의회의 제20기 출범식과 위촉식 전달식이 지난주 토요일 열렸습니다. 장유선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박윤주 총영사와 최강철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캐롤린 보로도 연방하원의원, 샌박 주 하원의원, 제임스 린드 웰스프링 오브 라이브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협의회장을 세 번째 맡게 된 김형률 회장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전환의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자문위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애틀랜타 협의회 중심으로 곳곳에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 캠페인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애틀랜타 자문위원들은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고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로 더욱 시너지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20기 애틀랜타 자문위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여러분 모두가 공공외교의 선봉장이 되어 미래의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치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박윤주 총영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같은 남북관계의 전환의 시점에서 민주평통의 가치를 높이고 20기 자문위원회 간의 풍성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 연방하원 제7지구 캐롤린 보로도 연방하원 의원은 한반도 평화법으로 알려진 HR 3446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제20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애틀랜타 협의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0명의 자문위원이 임명됐으며 이 중 차세대와 여성 비율이 5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번 20기가 강조하고 나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2030 청년 세대의 역할 강화의 첫걸음으로 풀이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2021 애틀랜타 복음화 대회가 폐회됐습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는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애틀랜타 복음화 대회를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2021 애틀랜타 복음화 대회 주제는 진리로 교회를 회복하라. 강사로는 애틀랜타 세교회 개척 목사 및 원로 목사인 심수영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심수영 목사는 17일 설교에서 노래는 잘하는데 감동이 없다는 K-팝 심사위원의 말을 인용하며 교인들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인 것 같은데 감동이 없는 사람이 많다며 신앙생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듣는 이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열심히들 잘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도 감동이 없고 그 신앙생활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지는 전달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PCA 교단 국내 선교위원회 한인사역 코디네이터로 사역 중인 심 목사는 기독교와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 리더들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교회 목회자들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단 사역을 하잖아요. 교단, PC에는 교단 물론 제한된 상황이지만 교회들과 이제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저에게 오는 확신은 그거예요. 기독교회 그리고 교회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리더들이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회자들이 회복되어야 하죠. 심 목사는 이번 복음화 대회가 느슨해진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이고 어긋난 방향과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는 이번 복음화 대회 예배 실황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한국 프로 아이스하키 팀 안양 한라가 지난 15일과 16일 가스사우스 아레나 특별 아이스링크에서 각각 그린빌 스왑프 레비츠와 애틀랜타 그레이더스를 상대로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KTN 취재진은 아이스하키의 생생한 경기 장면을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기 위해 글레이더스 측의 협조를 받아 토요일 경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16일 가스사우스 아레나에 마련된 특별 아이스링크. 흰색 상의에 파란색 하의의 유니폼을 입은 안양 한라 선수들, 노란색 유니폼을 착용한 애틀랜타 그레이더스 선수들이 보입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양국 국가가 연주됩니다. 비록 친선 경기지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는 매우 진지합니다. 이번 안양 한라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러 온 한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귀넷 카운티와 조지아주 스포츠 관계자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날 경기 중 피리어드 사이사이에는 한국문화원의 공연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안양 한라 선수들은 글레이더스의 공세에 매우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경기 결과 15일 그린빌 스왑프 레비츠와의 경기에서는 안양 한라가 1대6으로, 애틀랜타 그레이더스와의 경기에서는 2대3으로 석패했습니다. 한편 안양 한라 선수들은 이날 경기를 마치고 한인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으며 KTN 취재진은 가스사우스 관계자의 허락을 받아 아이스링크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 시리즈에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릴 바 있는데요. 브레이브스가 지난 주말 LA 다저스를 상대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과 2차전 모두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경기 소식을 투리스트파크에서 배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열리고 있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홈구장 투리스트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해 시리즈 스코어 2대0으로 우위를 점하며 내일부터는 LA 원정길에 오릅니다. 애틀랜타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도 LA 다저스를 상대했는데 역시 첫 두 경기에서 승리하며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는 듯 했으나 이후 1승만을 추가하며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다저스에게 밀리며 월드 시리즈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는 모두 9회 말 끝내기 상황에서 타선이 집중력을 보이며 승리를 쟁취해 팬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LA 다저스의 홈에서 원정 3연전을 치릅니다. 시리즈가 이어질 경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홈으로 돌아와 6차전과 7차전을 이번 주말 치를 예정입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0월 1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581만 7,402명, 누적 사망자는 74만 5,113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6만 8,54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105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5만 3,140명,
누적 사망자는 23,9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46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89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865명, 누적 사망자는 1,325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9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472명, 누적 사망자는 1,58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2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부 항만의 물류 대란을 비롯한 공급망 차질과 관련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올해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물류의 어려움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장단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하원에는 상원을 통과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처리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 18일 향년 84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사망 이유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월의 가족들은 그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감염 후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콜린 파월은 1989년 흑인 최초이자 최연소 합참의장에 올랐으며 2001년 1월에는 역시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파월은 요직을 거치면서도 정치적 싸움과는 거리를 두고 명예를 중시하는 인물로 온건파이자 실용주의자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중미 카브리에의 섬나라 IT 수도에서 지난 16일 선교사들과 가족 등 17명이 납치됐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선교사들이 한 보육원을 방문한 뒤 공항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납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본부를 둔 이 선교단을 납치한 갱단은 400마오조로 지난 4월 프랑스인을 포함한 5명의 신부와 2명을 납치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 IT는 정정불안 속에서 폭력, 납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엔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공식적으로 IT에서 접수된 납치 건수만 234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지 주민들마저 공포로 바깥 외출이 줄어들고 IT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10월 18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